오늘은 지난 영상에 이어 1882년부터 1941년까지 살았던 영국의 여류 작가이자 여성 인권 운동가였던 버지니아 울프의 에세이 3기니 두 번째 편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여성의 무의식적인 영향력은 어쩌면 더욱 강력하게 전쟁을 지지했을 겁니다. 그들은 진마차를 몰았고 들판과 군수공장에서 일했으며 그들에게 풍부하게 비축되었던 매력과 공감을 모두 발휘하여 싸우는 것은 영웅적이고 전장에서 부상당한 군인들은 그녀들의 온갖 보살핌과 찬사를 받을 자격이 있다고 젊은 남성들을 부추겼지요. 나는 이 문장에서 중국의 차별주의 사상 유교를 강력하게 지지했던 조선시대 어머니들을 생각합니다. 남존여비 사상을 딸과 며느리에게 주입시켰던 그따위 더러운 유교를 공부하도록 젊은 아들들에게 부추겼던 수백만 명의 멍청한 조선의 어머니들을 생각합니다. 유교에 세뇌되어 연려칭호를 받은 여인들과 사랑보다 출세가 중요하다고 믿은 한석봉의 어머니를 비인간적이고 야만적이라고 생각하는 나는 그따위 여자들을 싫어합니다. 유교에 세뇌된 여자들 뿐만 아니라 자본주의에 세뇌되어 사람보다 돈을 더 좋아하는 부유하고 나태하고 탐욕적이며 사치와 허영에 빠져있는 여자들을 보면 나는 매우 우울해집니다. 버지니아 울프의 말을 계속 들어보겠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교육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사적인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의 잔인함과 결핍, 위선, 비도덕성, 공허함. 버지니아 울프는 판사와 변호사 등 특정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전문직에 대한 우리의 1차적이고 2차적인 지식, 직접적이고 간접적인 지식을 걸어 모으면 무엇보다 먼저 우리는 전문직이 대단히 기묘하다는 사실에 동의하게 될 것입니다. 현명한 사람이 정상에 오르는 것도 아니고 어리석은 사람이 밑바닥에 남아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 상승과 하락은 틀이 정해진 투명하고 합리적인 과정이 결코 아님을 우리 모두 인정할 수 있지요. 이 말에 공감하는 나는 정상의 위치에 있다 하여 무조건 현명한 사람이라 평가하지 않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정상의 위치에 있다고 자부하는 수많은 인간 말종들이 버지니아 울프의 말과 나의 믿음을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밑바닥 위치에 남아있다 하여 어리석은 사람으로 치부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부자라 하여 부지런하다고 평가하지 않고 가난하다 하여 게으르다는 편견을 갖지 않습니다. 작가는 여성을 차별하라고 부추기는 법률가들과 언론인들을 독재자라고 비난합니다. 독재자는 다른 인간들에게 어떻게 살아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를 명령할 권리가 자신에게 있다고 믿습니다. 그녀는 독재자들의 글을 인용합니다. 국가의 삶에는 두 가지 세계, 즉 남성의 세계와 여성의 세계가 있다. 자연은 현명하게도 남성에게 그의 가족과 국가를 보살피도록 위탁했다. 여성의 세계는 그녀의 가족과 남편, 아이들과 가정이다. 전자는 영어로 기록되었고 후자는 독일어로 기록되었습니다. 그러나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이 두 가지가 동일한 것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어로 말하건 독일어로 말하건 간에 이것은 둘 다 독재자의 목소리가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가 외국에서 보게 되는 그 독재자는 매우 추할 뿐 아니라 아주 위험한 동물이라고 우리 모두 동의하지 않았던가요? 그런데 그 독재자가 여기 우리들 사이에 있습니다. 작고 추한 머리를 들고 독을 내뿜으며 이파리 위에 모충처럼 아직도 몸을 웅크리고 있지만 여기 영국의 심장부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녀에게 외국의 독재자를 격파하도록 도와달라고 요청하기 전에 그녀가 영국에 존재하는 독재자를 격파하도록 우리가 그녀를 도와야 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주중 어느 날이나 가장 권위 있는 신문에서도 이런 유충, 즉 독재자들을 찾아낼 수 있는데
우리가 무슨 권리로 우리의 자유와 정의의 이상을 다른 나라에 떠벌릴 수 있겠습니까? 한 세계에서 교육받은 남성의 아들들은 공무원, 판사, 군인으로 일하고 그 일에 대한 보수를 받습니다. 다른 세계에서 교육받은 남성의 딸들은 아내, 어머니, 딸로 일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일에 대한 보수를 받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머니, 아내, 딸의 노동은 화폐로 환산해 볼 때 국가에 아무런 가치도 없는 것일까요? 버지니아 울프가 이 에세이를 발표한 것은 1938년이라고 하니 85년 전입니다. 그때에 벌써 여성의 가사노동을 화폐로 환산하라고 요구했던 그녀의 탁월하고 깨어난 지성에 나는 감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날 여성들의 인간적인 권리가 이만큼 늘어난 것이 버지니아 울프와 같은 선구자들의 노력 덕분이라는 것을 알게 해주는 대목입니다. 그녀의 말을 계속 들어보겠습니다. 대주교의 업무는 국가에 연간 1만 5천 파운드의 가치가 있습니다. 판사의 업무는 연간 5천 파운드의 가치가 있지요. 사무차관의 업무는 연간 3천 파운드의 가치가 있습니다. 육군 대위, 해군 대위, 기병하사관, 경찰, 우편집배원, 이 모든 직무는 세금에서 나오는 급료를 받을 가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루도 빠지지 않고 온종일 일하는 아내, 어머니, 딸들의 노동은 전혀 보수를 받지 못합니다. 그들의 노동이 없다면 국가는 붕괴하여 해체되고 그 노동이 없다면 당신의 아들도 존재하지 않을 텐데요. 이것이 가능한 일일까요? 전문직에 종사하는 사람, 즉 남성들은 소유욕이 강해지고 자기 권리가 조금만 침해당해도 몹시 신경을 곤두세우며 감히 누군가 그 권리를 문제 삼으면 대단히 전투적이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 여성들이 그 동일한 전문직에 들어간다면 바로 그 동일한 자질을 갖게 될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요? 사람, 즉 남성들이 전문직에서 성공하게 되면 감각을 잃는다는 생각이 듭니다. 시각이 사라집니다. 그림을 볼 시간이 없으니까요. 소리가 사라집니다. 음악을 들을 시간이 없으니까요. 말이 사라집니다. 대화를 나눌 시간이 없으니까요. 균형 감각, 즉 한 가지 사물과 다른 사물 간의 관계를 잃습니다. 인간적인 면이 사라집니다. 돈 버는 일이 아주 중요하기에 그들은 낮이건 밤이건 일해야 합니다. 건강이 사라집니다. 치열하게 경쟁하기 때문에. 그들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할 일이 많을 때에도 다른 사람들과 일을 나누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시각, 소리, 균형 감각을 잃은 인간에게 무엇이 남겠습니까? 그저 동굴에 갇힌 불구자에 불과하지요. 지금 고국은 너무 덥습니다. 어제는 집 근처 도덕산과 구름산의 숲속 둘레길과 안양천변 나무그늘 아래를 새벽 4시 반부터 걷기 시작하여 40년 만에 처음으로 5만 4천 보, 약 35km를 걸었더랬습니다. 산책 덕분에 피와 머리가 많이 맑아진 것 같고 나의 고질병인 위장병도 많이 나아지고 있어서 하루 10,000보 이상 걷기는 앞으로도 꾸준히 실천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